안녕하세요. 오늘 저널리즘은 전남 영광에 와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영광에서 나고 자라 영광신문에 입사하신 후 영광신문을 계속 성장시키면서 확장시켜 나가고 계신 기자님을 한번 만나뵈려고 하는데요. 영광신문의 최종진 기자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진 기자님 모셔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전남 영광신문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종진 기자입니다. 사회팀 맡고 있고요. 사실상 직책은 사회팀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기자님 뵙기 전에 조금 찾아보니 기자님께서 쓰신 기사들이 대체로 사회, 종합 이런 분류로 나뉘어져 있던데 사실상 수소경제, 원전 이런 되게 다양한 분야의 기사들을 다 커버를 하시더라고요. 원래 이렇게 기자 개개인이 다양한 분야를 다루시고 계신가요? 중앙신문과 중앙지와 지역신문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인력이 많은 구조에서는 각자의 전문 분야를 나눠서 취재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지역신문 특성상 저희 같은 경우는 대표님 포함해서 7명입니다. 그러면 7명이 편집도 해야 되고 경영도 해야 되고 취재와 이렇게 이런 활동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방면의 업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전을 비롯해서 농업 분야, 그 다음에 이렇게 경제 분야, 정치 분야, 스포츠 체육 분야, 문화 분야 이것을 한 사람이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 상당 부분을 맡아서 하고 있고 저희 신문 같은 경우는 후배 기자가 정치나 스포츠 부분을 맡고 있고 또 특집 이런 부분을 맡고 있는 후배가 있고 또 다른 친구는 이제 문화 쪽 그다음에 편집을 또 겸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그 나머지 외적인 사회 부분을 좀 총괄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역신문 구조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력 때문에. 네. 굳이 좀 보충하자면 네. 전문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 사람이 다방면의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정 분야에 이렇게 깊이가 좀 떨어질 수는 있겠다. 이런 지적을 많이 하시고 우려도 많이 하십니다. 부인할 수는 없는 사실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 업무를 게을러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다음에 특히 원전 같은 저희 지역에는 원전이 6개가 있습니다. 원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전문 분야이면서 조금 깊이 있게 하지 않으면 굉장히 좀 위험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수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취재했던 내용들이 사실상 연합뉴스 통신사를 비롯해서 전국으로 나가는 경우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네, 그런 분야가 저희가 시간적 여유나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특정 분야를 이제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결국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런 분야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농촌 지역 특성상 농업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또 게을리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제 논에 가서 못 심는 것부터 해서 병해충 문제라든가 재난 문제를 현장에서 취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인력에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저희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지역 신문들이 모두 다 같이 처한 현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열악한 현상이죠. 저희가 이곳에 오기 전에 다른 지역들도 좀 돌아봤었는데요. 동일하게 꼭 그 부분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인력 부족이 심각하고 신입 기자들을 채용하기가 너무 어려운 환경이다. 비슷한 어려움을 계속해서 토로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영광신문뿐만이 아니고 여기 이 지역에 보면 영광21, 어바웃 영광, 그리고 영광국민신문과 같은 지역 언론사들이 한 5, 6개 정도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다가 이제 조선이나 한겨레, 중앙일보 같은 이런 중앙 언론사의 지사들까지 하면은 이 영광 지역에도 언론사들이 꽤나
개수가 될 것 같은데 이 취재 경쟁이라던가 아니면 단독 보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상황인가요? 저희가 중앙지는 이미 뭐 아실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말씀 안 하신 것 중간에 네. 지방지라고 또 있습니다. 아. 지방일간지. 아, 네네. 네, 지방일간지가 뭐 한 10여 개 이상 되고요. 그다음에 지역신문. 그러니까 이제 지역신문은 저희가 보통 또 주간지라고 부르는데 아, 네. 주간지는 아까 말씀하신 5개가 아니라 한 거의 지금 한 10개 정도 생겨나 있어서 그래서 지역에서 활동한 언론사 숫자로 본다면 거의 한 50여 개 될 거라고 보고요. 이 영광 지역에서요? 그렇죠. 그렇죠. 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취재 경쟁은 뭐 이렇게 뒤로 말할 수가 없겠죠. 다만 각각의 기자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취재를 한다기보다는 네. 각자의 영역을 취재하는 것이고 사실 중앙일간지 기자들이 지역의 상주에서 취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또 이렇게 통신사도 마찬가지고 네, 결국은 지방 취재 기자들과 지역신문 기자들 한 20, 30여 명이 뭐 활동한다고 보면 되겠고 그분들이 어떤 특정 사안이 있어서 취재 경쟁이라기보다는 자기 영역에 어떤 발생하는 뭐 전문 분야라든가 그런 부분을 하는 것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경쟁이라기보다는 이제 언론사가 많아지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뭐 중앙지나 뭐 통신사 같은 경우는 속보 경쟁을 하겠지만 저희는 이제 구조가 좀 다르다고 보면 됩니다. 뭐 저희가 취재를 해서 저희 신문 기준으로 본다면 신문이 발행돼서 나오는 날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면 토요일부터 그 다음 수요일까지 취재 활동을 하고 목요일 편집을 해서 인쇄를 해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속보성은 사실상 좀 의미는 없고 특정 사안에서 후속 취재를 통해서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을 하고 이제 언론사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것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나온 신문 기사를 동일하게 금요일 신문에 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보도 자료 같은 경우 자료는 가급적이면 단신 처리를 저희 신문사 방침은 거의 대부분 단신 처리를 하고 저희가 어떤 기사들이 지역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실질적으로 속보 경쟁이나 어떤 사건 사조 흥미 위주보다는 가급적이면 지역 생활과 밀접한 부분을 파고 들어가지 않으면 지역 신문은 사실상 좀 경쟁력이 어렵다 보고 그런 부분 어떤 취재 경쟁보다는 그런 어떠한 부분이 지역민들 생활 속을 파고들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 심층 보도에 집중을 하고 계시다는. 그렇죠. 네. 독자가 필요로 하는 내용을 네. 발굴해서 네.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사 운영에 있어서 보도의 형태나 어떤 스타일뿐만이 아니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수익 부분인데요. 근데 그 수익에서 큰 영역을 차지하는 게 광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영광신문은 이제 광고에 있어서 어떤 상황인지. 경영 상태를 알고 싶은 거네요. 저희가 영광신문 같은 경우는 97년 2월 27일 창간을 했습니다. 네. 올해가 24년차입니다. 웬만한 일간지보다 역사가 길 수 있죠. 그동안 이렇게 활동을 해오면서 영광신문을 사랑해 주신 분들이 많은 광고와 구독을 해주신 덕에 구독료 수입이 한 30% 이상 차지를 하고요. 나머지가 광고료 수입이고 그 외에 기타 사업 수입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지역신문은 가장 안정적인 구조가 구독료 수입입니다. 그런데 구독료 같은 경우는 종이신문 특성상 요즘 매체가 SNS도 발달을 하고 유튜브 방송이나 이런 인터넷 방송 형태로 많이 가다 보니까 종이신문을 이렇게 선호하는 선호도가 점점 내려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겪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역신문은 오히려 그게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앙지에 영광 뉴스가 일주일에 10개 이상 나오기 어렵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역 신문은 대부분이 지역 뉴스로 채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민들이 지역 신문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리고 또 인터넷을 펼쳐서 요즘 뭐 네이버나 다음이나 유튜브를 포함해서 인터넷 매체 뉴스를 접해도 거기에 영광 뉴스가 메인에 올라오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죠. 그러면 뉴스를 소비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영광 구민 입장에서는 중앙 뉴스를 선호해서 필요한 정치나 이런 사회적인 문제는 흥미 있는 뉴스를 보기도 하지만 지역에 관한 뉴스는 지역 신문을 접해야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까지는 하락세에 있긴 하지만 구독료 수익과 광고료가 상당히 차지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다만 이제 주요 행사라든가 동호회 모임, 축제 이런 것들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취소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뭐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다 보시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신장 개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저희도 코로나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방금 말씀 중에 지역 신문이 좀 늘고 있는 추세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언론사가 요즘 시대에 그렇게 수익이 좋은 업종은 아니라고 알려져 있고 저 또한 몸을 담고 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없어지지는 않을지언정 늘어날까요? 기자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거에는 네. 그 시스템상 여러 인력이 있어야 네. 신문사를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잖아요. 네. 편집 인력부터 해가지고 신문 배송이라든가 이런 다방면의 문제가 있었는데 최근은 뭐 1인 미디어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취재만 할 수 있는 인력이 있다면 카메라 하나면 충분히 취재와 보도 행위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인터넷이든 종이신문이든. 그다음에 요즘 편집 대행사나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네. 특별히 많은 인력이 없어도 언론사는 운영할 수 있는 거죠. 혹시 그 광고와 구독료뿐만이 아니고 또 다른 쪽으로 수익을 좀 창출하기 위해서 구상하고 계신 회사 차원의 어떤 계획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언론사에서 그 광고와 구독료 외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제1의 방법은 네. 저희는 이렇게 인쇄 출판을 하고 있는 회사지 않습니까? 책을 그래서 뭐 책자라든가 네. 광고물이라든가 이미 접한 시스템을 다 갖추고 있잖아요. 네. 편집 디자이너들이 다 있고 그래서 그런 인력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네. 가장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뭐 잡지를 디자인한다든가 네. 인쇄 책자를 만든다든가 심지어는 저희는 학교 신문, 대학교 신문도 만들어지고 대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광고 디자인 같은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쇄와 광고 판촉물이 또 이렇게 연관이 돼 있어요. 광고 판촉물에 인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부가 사업을 좀 하고 있고요. 회사 형태로 해서 주주들이 이익 배당을 받는 게 아니고 발생한 그 이익 배당을 지역의 환원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는 프로그램 한다든가 글짓기 대회, 네. 글쓰기 대회, 그리기 대회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독서 토론 대회 예를 들어서 한 책 읽기 운동을 해서 그 책을 주제로 글짓기 대회나 그림 그리기 대회, 독후화라고 그러죠. 네. 그런 사회 활동 운동을 같이 진행하고 기획하시고 있습니다. 운영하시고. 예. 그다음에 이제 네. 아까 주 질문은 수익을 내는 방안인데 사실 저희가 2002년도에 네. 인터넷 방송을 했었습니다. 거의 20년 전이죠. 네. 이제 그 시절에 그죠. 지금 똑같은 거를 저희는 2002년도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담 아나운서도 있고 저도 그때 편집을 직접 했었고 근데 그게 지금 했으면 좀 더 수익이 됐었을 건데 그 시절에 그때 하다가 실패를 했었어요. 아. 그래서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네. 좀 더 그런 쪽으로 방향을 강구를 하고 있고 지금도 조금씩 하고 계세요? 아니 강구를 하고 있고 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 지역민들이 우리 지역 뉴스를
핸드폰이나 휴대용 장비를 통해서 쉽게 볼 수 있겠는가 그런 것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회사 차원이 아니고 기자님들 개인의 영역에 대해서 한번 조심스럽게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지역 언론사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보면 기자들에게 따로 겸업 금지 조항을 강요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겸업이 금지 사항은 아닌가요? 저는 전업 기자고요. 네. 제 직원들이 대부분 전업 기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지역 신문의 가장 어려운 점이 네. 적절한 임금 구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래서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좋지 못한 일에 여러 대비가 하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전업 기자를 하고, 그럼 저는 어떻게 하느냐? 조그만 가게 같은 거를 집사람을 통해서 같이 운영을 하면서 같이 부수입을 올려서 네. 이렇게 일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상은 겸업은 금지, 저희 신문사는 겸업을 금지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걸 침해하지 않는 지역 사회 활동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고 계시겠지만 영광이 눈이 굉장히 많이 오는 지역이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근데 사실상 이렇게 의료 체계라던가 이런 것들이 사회적 인프라가 잘 갖춰지지 않은 지역에서 눈이 많이 오거나 이런 교통 문제가 발생하면 사실상 이곳에 사는 주민들은 큰 어려움을 겪으실 것 같은데, 이런 지역, 이 영광과도 같은 이런 지역의 특정 문제점들 이런 것들은 언론에서 어떤 고민을 갖고 이렇게 보도를 하고 계시는지 어떤 특정 이슈를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영광은 400의 고장이었습니다. 네. 400이라는 것은 4가지 하얀색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쌀, 소금, 목화, 그리고 눈이죠. 눈이 그만큼 많이 와서 400의 고장이라고 했었죠. 네. 근데 2005년에 누적적설량 2m를 넘어간 적도 있었고, 그때 시대체육관 지붕이 무너지고 눈무게를 못 이겨서 무너지고 했었는데, 그때 전국의 중앙 119 구조단이 영광에 파견돼서 특수부대까지 동원돼서 지붕에 쌓인 눈을 치우는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겨울이면 폭설 문제가 굉장히 심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20년, 30년 하다 보니까 지자체 공무원들이나 지역민들이나 지역 건설 업체들이 합심해서 눈이 많이 오면 장비를 동원해서 온 동네 눈치 행사를 합니다. 사실상. 네. 그래서 반대로 눈은 많이 오지만 전국에서 눈을 가장 빨리 치우는 동네이기도 합니다. 그 노하우. 그게 20여 년 동안 겪어왔던 네. 일이고, 얼마 전에 서울에서 눈이 좀 쌓였는데 서울에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 여기 지자체 공무원들이랑 저희가 기자들 보면서 웃었어요. 저 눈도 아닌데.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폭설이 내려가지고 세상에. 그래서 이제 그런 자연재해보다, 또 아까 눈이 왔을 때, 고립됐을 때, 특히 영광은 네. 섬 지역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지역에 고민이 문제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인구가,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적정 인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런 영광군의 인구가 한 300만, 500만이라면 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가 있겠죠. 근데 저희가 영광 인구가 5만이면 굉장히 살기 좋은 동네예요. 그래서 지역의 누구누구를 쉽게 살필 수 있고, 지역의 어르신이나 이런 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마을 내에서 서로 살필 수 있는 인원수를 갖추고 있는 거죠. 이제 자연재해가 잦다면 여기는 농촌 지역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공산물 피해 이런 것들이 좀 많죠. 같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영광이 제 집으로
지정되기도 했었죠. 네. 폭우가 쏟아져서. 네. 그다음에 뭐 그 전년도 최근 이렇게 기후 변화가 심해지면서 벼농사 벼가 이렇게 하얗거나 까맣게 변하는 흑수 현상 이런 피해를 상당히 많이 겪고 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자연재해 문제들이 네. 지역의 언론의 주요 보도 이슈 중에 아. 상당 부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건 사실. 아, 네, 저 노 실장입니다. 네, 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네. 그 제가 사실 여기 영광으로 오는 길 쪽에 있는 국군 한평병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거기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제가 그 눈 관련해서 제가 눈이 엄청나게 많이 온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눈이 많이 오면 그 영광 나들목 쪽에서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쪽에서 막 제가 군생활 하던 때는 11중 추돌 사고 막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저희 군병원으로 이렇게 후송이 돼서 그런 교통사고에 따른 어떤 의료 지원 이런 거를 많이 하긴 했는데, 이게 영광도 제가 잘은 모르지만 고령화가 되고 있고 할 텐데, 그런 것과 연관지어서 어떤 그 의료 시스템 같은 거는 어떻게 좀 갖춰져 있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아, 예. 보통 시골 지역이 이렇게 많이 고민하는 게 고령화는 심해지는데 의료 체계마저 안 받쳐주면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실제 과거 뭐 몇 년 전이었지만 30년 동안 운영했던 투산병원이 문을 닫았던 안타까운 사실이 있었죠.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좀 굉장히 큰 이슈로 보도를 했었고 네. 그런 내용들이 중앙지까지 보도가 됐었고 네. 다행히 복지부가 그런 사정을 알게 돼서 그 군만병원이 다시 정부 지원을 통해서 문을 열어서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고 오히려 시스템은 더 좋아졌어요. 그 뒤로 산후조리원까지 생겨가지고 산후조리원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영광에는 종합병원이 2군데 있습니다. 인구 5만 2천 대비 작은 병원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의료적인 문제는 뭐 현재까지 없고,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치매 국가 책임제를 도입을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전 시군에 치매센터를 만들었고 영광도 바로 건너편에 치매센터가 있습니다. 저희 영광도 각 지역마다 보건소가 정말 잘 돼 있어서 어르신들이 지역에 있는 보건소 1차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잘 돼 있다고 봅니다. 네, 이제 저희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현재 언론계에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언론중재법인데요. 이 지역 언론 입장에서 보시기에 언론중재법이 어떤 영향을 좀 끼칠 것 같으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런 법안이 아닌 지역 언론을 위해서 만들어져야 될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답변을 드리자면 언론중재법은 사실 뭐 저는 뭐 그렇게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반대하지는 않는데 그 전에 좀 이렇게 꼰대 같은 이야기. 좋습니다. 어떤 법이든 네. 기존에 만들어진 법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법을 많이 만들어도 그 법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다면 법을 100가지를 만들어도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언론인의 입장으로 사실 모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취재 대상들한테 충분한 반론권을 주고 있느냐 이런 것은 자기 반성을 해보면 그렇지 않다. 사실 언론 위주의 취사선택 보도를 하면서 취재 대상인 그분들에게 과연 충분한 반론권을 보장을 하고 있느냐. 사실 언론중재법에는 반론권을 보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법이 없어서 안 한 게 아니라 법이 있어도 안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을 통해서 기존에도 안 하고 있는 걸 다 강화한다고 과연 더 잘 될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성을 하는 쪽의 이유는 100% 찬성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찬성한다는 의미는 누군가가 언론 보도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면 그 피해에 상당하는 책임은 그 보도 행위를 한 언론사가 지어야 한다.
그것에는 저는 공감을 하는 차원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법이 그것을 충분하게 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저는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명예훼손 사건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특정 뭐 보도로 인해서 어떤 한 기업이 이렇게 망해서 없어진다든가, 네. 그다음에 그에 관련된 가족들이나 이분들이 뭐 잘못된 선택을 해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다 하는 것은 어떤 이렇게 굉장히 보상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버린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과연 기존 법이 그것을 얼마나 그것을 완충할 수 있었느냐, 이것은 굉장히 큰 고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위기에 처한 지역 언론 어떻게 회생할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위기의 처한이라고 표현하고 싶지는 않고요. 너무 훌륭한 기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다기보다는 사실상 정부 정책이라던가 법안이 중앙 언론지에만 너무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여쭤봤던 건데, 지역 언론을 위한 뭐 정책 법안이라던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다면 어떤 게 지금 이미 제도가 있죠. 아까도 네.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제도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네. 지역신문 발전위원회가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고, 다만 이제 저희 신문사 같은 경우는 그 혜택을 받는 곳 중에 한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많은 언론사들이 네.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관련 제도들이 완화되고 확대돼야 된다. 다만 옥석은 충분히 가려야 된다. 충분한 옥석 가리기를 전제로 한 지역신문 지원법이 좀 더 강화되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에 대한 명쾌한 대답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저희 영광신문의 최종진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기자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